지금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러다가는 대통령이 지금 구속됐잖아요. 예. 이러다가는 난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갈 것 같아. 아무래도.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돼 버리면 저거 다 북한이 하는 건 아닙니까, 저거? 지금 그 헌재에서도 그 대통령 측 그 변호인단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은 실제로 그 2023년에 적발된 제주 간첩단, 또 민노총 침투 간첩망, 또 창원 간첩단 이러한 조직의 그 내부 자료 북한에 보고하고 진행한 또 지령을 내린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실제 그 윤석열을 탄핵시켜라라는 지령문이 있었어요. 네, 윤석열 탄핵시켜라. 아 그리고 그 지금 국힘당이죠. 네. 예, 집권 이 국힘을 해체시키고 보수 우익 우파 세력을 갖다가 괴멸시켜라. 이게 다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입니다. 카하. 그래서 실제 그 지령문 내용을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어제 그제 제출했죠. 쭉 목록을 또 그 변호사가 낭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봐야겠지만은 실제로 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계속 북한이 윤 대통령 출범 이후부터 계속 지령을 내려왔고 또 그 소위 그 보수 우익 세력들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다 이걸 갖다 괴멸시켜야 된다는 지령을 내리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북한에 보고하고 또 내린 지령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하지만은 특히 그 민노총 같은 경우 15년 선고받았거든요. 그 저 총책이 선고로가. 그래서 지금 이제 1심이 끝나고 2심으로 좀 진행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 법원에서 이 확정 저 1심 판결에서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각 중요한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등등이 다 지금 직무 대행 체제로 나가는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가장 위기 국면입니다. 여러분 그 6월 25일 6.25 남침 전쟁이 분명히 위기 국면이었지만 그래도 대통령도 있었고 장관들 다 있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정권 수립이 이렇게 각부 장관들 등등이 다 비상 다들 저거 지금 집권 이게 남용 등등으로 또 내란님으로 또 다 사법 처리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직무대행체가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상황을 북한 김정은이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근데 지금 북한이 조용하거든요. 북한이 과거 같으면 계속 대남 선동하는 지령문을 공개적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요새 예전에 비하면 지금 뭐 50%나 떨어졌어요. 대남 심리전이. 이것은 뭘리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안 떠들어도 북한이 그때 떠들지 않아도 근데 북한 표현은 남조선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괜히 떠들어봤자 또 북풍으로 몰고 만든다는 이재명이가 다 해주니까. 네, 다 해주고 있잖아요. 국내 종북 수사파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2024년 12월 달에 소위 두 개의 조선, 두 개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이제 통일은 않겠다. 이제는 통일 문제가 아니라 통일은 같은 민족이 하는 거 이것은 뭐냐? 바로 그 남한이라는 소위 그 적대국 제1의 주족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전 한반도를 전 조선반도를 영토 평정하겠다.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이 통일이란 말 자체 특히 뭐냐면 대화 협력을 통한 협상을 통한 이런 걸 안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유장이지만 공식적인 남북 대화가 다 중단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하 세력, 바로 지하 공작에 의해서 간첩 공작에 의해서 남한 사회를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지하 공작이 가열화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하 공작을 잘 맡기고 자기들은 지금 대남 선동, 뭐 전용도를 평정하게, 뭐 초토화시키겠다, 서울을 불바다시키겠다, 뭐 이런 말을 않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의외로 조용한 건 뭐냐면 그만큼 김정은이가 대남 혁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남한 인민들이 남한 혁명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나 또는 저희 법원에서는 지금 대통령 그 때려잡혔다고 저짓을 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그 안보 경찰이라고 있습니다. 경찰 중에 간첩을 소위 검거하고 간첩 활동을 차단하는 안보 경찰이 있는데 2024년 작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무 사건이 없어지고 이 경찰이 전담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찰이 간첩 사건을 대공무 사건을 전담한 일에 간첩을 한 명도 못 잡았어요. 그뿐 아니고 한 명도 못 잡았어요. 간첩을 안 잡는 건 괜찮은데 정광훈 그 바로 간첩 부서가 정광훈 체포조를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재밌는 게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살아있는 대통령 잡겠다고 수도권에 있는 안보경찰 총동원시켜서 한남도에서 체포 작전할 때 450명 정도가 동원됐어요. 안보 수도권 이게 서울하고 경기하고 경기 남부하고 인천 등등에서 450여 명의 우리 안보 경찰을 동원시켜가지고 일반 수사경찰과 함께
그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잡으라는 간첩을 안 잡고 살아있는 한 대통령 때려잡겠다고 안보경찰을 동원한 것이죠. 아니, 그러면 간첩을 잡을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경찰들도요 제일 업무가 대통령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죠. 예. 아니, 대통령을 지키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잡으러 가면 되냐 말이에요 경찰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을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간첩이 존재하고 또 고정 간첩뿐만 아니라 지금 난파된 직파 간첩들이 활동 중인데 2024년도에는 간첩을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국정원이 대공수 사건을 가지고 있었으면 과연 간첩이 한 명도 검거가 안 됐을까요? 이런 상황이다 보여주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바로 대통령을 때려잡겠다고 간첩 잡아야 안보경찰들이 그쪽으로 다 동원되어 가지고 지금 대공 영역은 지금 쉽게 말하면 공백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목사님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해놓으니까 이게 가겠다고 또 일반 수사에 담당을 해야 되는데 서울경찰청 안보수사 일대에서 아마 담당을 하고 그게 알려져 간첩 있습니다. 잡는 무쇠라며요? 예, 그렇죠. 예. 하이 세상에 참. 그러니까 이제 원래 대공사건 안에는 내란 외환을 제도 수사하게 돼 있어요. 간첩뿐만 아니라 이제 하는데 지금 이 내란 외의 내란의 주체가 지금 저쪽에서 말하는 게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 수사부에서 해도 돼요. 또 내란죄 성립도 안 되지만 그런데 안보경찰을 동원시켜가지고 지금 각종 내란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좀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목사님에 대한 내란 선동죄는 이것은 그 고발 차원이고 목사님의 태극기 집회라든지 광화문 집회를 쉽게 말하면 활동 반경을 좁히려는 제한시키려는 심리적 차원의 고발이지 그 내란 선동죄의 법률 구속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최근에 내란 선동죄 대법원 판례가 바로 그 이석기 아로 사건, 이른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이 바로 그 이제 최근 판례인데요. 그 판례를 보면은 이 지금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광화문 집회는요 합법 집회입니다. 맞아요. 불법 집회 아니에요. 집회 시위 허가를 다 우리는 취소하고. 7년 동안요 예. 폭력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두 번째 이게 뭐냐면 평화 집회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폭력 행사하고 좌파들은 시위를 하면 여기 우리 김정은 총장도 있지만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화염병이 난무하고 죽창 쑤시고 하는 경찰차를 뒤엎어버리고 하는데 우리는 합법 집회잖아요. 합법 집회다 평화 집회.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애국 집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적 체제를 지키자는 애국 집회예요. 근데 이런 집회를 하는 7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와서 가만히 있다가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한다는 것은 심리적 유치하는 게 이게 전혀 저는 걱정 안 하는 게 심리적 차원의 고발이고 나중에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역으로 무고죄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지금 내란 선동죄로 형사처벌해달라고 했을 때 무고죄로 이미 고발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그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내란 선동죄 방송사들도요 다 고발해버렸어요. 그렇죠. 내란 선동죄 왜냐하면 이석기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이따위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정말 그래서 정말 이건 대한민국이 저 법치 국가인가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저기 회의감이 들고요.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1950년 6.25 남침 전쟁도 겪었지만은 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가장 위기 국면이다 대한민국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위기를 위기라고 못 느끼고 지금 뭐 태평성도로 착각하고 있는 저쪽 그 더불당이나 저쪽 종북 좌파 성향의 이런 국민들은 정말 대우각성하고 이 결과가 당신들의 목을 죄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